안녕하세요. 오늘 어, 좋은 소식, 저는 표현을 나쁘지 않은 소식,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좋은 소식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김판종 씨가 일단 구속영장 발부가 돼서 지금 구속 상태에 있겠지요. 실질 심사를 받을 동안에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해외에 있고, 최영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누굴지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뭐 두 명이 더 영장 심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구속 수사를 받기 시작한 쪽은 김판종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어, 지금 진행을 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 어, 그 기사를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창원지법에서 25명에 대해서, 그 김 씨라고, 김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김판종 씨일 거예요. 거기서 1인당 300만 원씩 그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300만 원만 받으면은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많이들 합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저희 단톡방은 최소화가 되고 그 인원이 최소화가 된다고 하면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좀 그거를 실행을 그 하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계속 있었지만 하지 않았는데 전부 다 그렇게 어, 그 정도의 내용으로, 그 정도의 금액으로, 만족을 하신다면, 그렇게 되고 나면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소수로만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게 마음 편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300만 원 정도라는 게, 다음에 이쪽 판결이 언제 날란지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민사적으로 어, 보상을 받았을 때, 배상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이 300이 좀 더 돼갖고 400, 500이 됐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게 만족스러우면은 그냥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거기에서 민사적으로 완료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의 보상은 받을 수 없겠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어, 내용을 좀 똑바로 아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우선적으로 이 내용은 언론 기사에도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나온 내용인데 긴급 성명서라 해가지고 이게 오늘 날짜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12월 4일자로.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자면은, 주범 김판종의 구속은 당연하지만 너무 늦었다. 주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송가병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청구 기각이 먼저 있었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긴급 성명서라고 발표를 한 이쪽에서 그동안 그러면은 저희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이게 8월 28일자로 해서 제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발 조치를 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피해자들이 똘똘 뭉쳐 싸워도 힘든 상태인데, 송가병은 그냥 일개 프론티어라고 두둔 병신 그런
김판종 빨리 잡으라고. 근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지금 그 구속영장이 김판종 씨가 구속이 됐는데 구속 수사를 이제 받게 되지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이 김판종 씨가 가장 그 모든 것에 꼭지점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왔고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또 고발을 한 쪽도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되게 스거픈 게 여기 내용 쭉 내려가다 보면 경찰, 검찰을 엄청나게 그 비난을 하는데 우리에 비하면은 여기는 그래도 나름 뭐 좀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거기에 제대로 되는 그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로서 범죄를 입증을 할 수 있는 내용들만 좀 주어졌다 그러면은 훨씬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고생은 사실은 저희 강남경찰서에서 한 것과 울산경찰청에서 한 것,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사실은 뭐 그 하늘과 땅 차이의 수사 의지나 노력이 차이가 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전에 송가병 씨 전에 주범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김판종 씨를 먼저 김판종 씨를 위주로 했어야죠. 그런데 김판종 씨는 어디로 사라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 그, 주로 주장을 한 거는 송가병 씨를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피해자였는데 이거는 별 의미 없고. 근데 여기도 보면은 개혁회의 외에는 전부 다가 이 그 피해를 입은 내용들이 이거는 뭐 그 가상자산과 관련된 건 요거 하나뿐이고 일반 금융 피해자들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일반 금융 피해자들의 모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그 날짜를 좀 잘 봐주세요. 뭐 이런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뭐 여기서도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범이라는 표현을 했고 김판종을 고소한 후 무려 2년 3개월 만에 구속된 것이다. 이게 요 밑에 있는 이 내용과 그 관련이 돼서 기간을 산정을 하니까 이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KOK 이 문제점을 가지고서 2022년 한 7월쯤에 제가 그 두 번 일주일 상간으로 해가지고 김천에서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지금 비대위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 단톡방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제가 이 9월 2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지금 이 그 어떻게 보면은 김판종 씨 구속에 대해서 뭐 누가 했든 간에 상관없는데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이 기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왔던 내용인데 뭐 비슷한 것들을 전부 다 병합을 시켜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 2년 3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입장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했으면은 뭐 2023년도 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2023년 또는 이거보다는 훨씬 뒤에 고소가 들어갔을 거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23년도에 고소를 했을 거고 울산경찰청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그냥 이 자기들하고 실제로 관련이 없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좀 끌어당겨 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건의 배후에 법조계 정관계 비어 세력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되는 내용을 그, 이, 증거를 입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입증할 수 있고, 그거를 설명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아주 빈약해서 저는 이게 끌려왔지. 뭐, 이런 것 둘째 치고,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쪽의 수사관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 정보라는 부분, 뭐, 또 이해를 하고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어, 제대로 된 정보를 입수를 못 해가지고 힘이 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이 날짜를 봤을 때, 그, 울산경찰청에 병합 수사를 하고 있는 거의 최초 그 고소 일자는, 어, 9월 2일이었고, 최종적으로 3개월이 지나가지고 울산지청으로 넘어간 거는, 2022년 약 4개월 정도 걸렸네요. 9월 뭐 2일이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12월 29일,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 정도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노골적으로 축소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뭐, 이 울산지검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어, 2년 만인 10월 17일 최상위 모집책 총가병 1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이거는 기각이 됐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주범이라고 한 게 여기에 김판종 씨면은 통상적으로는 주범을 땡겨 올리면은 거기에 공범부터 해가지고 띠리한 것들 다 딸려 올라온다고 소위 말해서 고구마 넝쿨을 하나 땡겨내면은 제대로 된 거 한 개만 끌어내면은 쭉 다 딸려 온다는 그 이야기를 저는 뭐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 송가병이라는 사람을 위주로 계속 뭐 그 이 집회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김판종, 뭐 송가병, 지영규 이렇게 순서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써놔놓고 이제 나오기 시작했지. 저희는 처음부터 그냥 이 김판종 씨를 위주로만 이 수사를 하면 모든 것들이 땡겨져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해온 거지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이 정관 예우라든가 고위직 검사 출신을 송가병 씨는 이걸 이용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 향판이라는 용어를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10년 이상 그 지역에 계속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뭐 영남 지역을 떠나지 않은 이런 판사를 향판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쓰는 거고, 어, 그리고 여기에 아주 위험천만한 그 피해자들을 한 번 더 울리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모집책이라고 하면은 모집책의 정의가 뭔지 그냥 대충 생각을 해봐도 그냥 모집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서 최상위 모집책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뭐 수천 명에 달하는 모집책들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랬을 때 이게 도대체 뭐 몇 성을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몇 명을 소개를 한 걸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건지 뭐 사실 그런 것도 없는데 근데 여기 수백 수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지면은 이거를 수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수백 수천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기에는 두리뭉실한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각자의 그 판단에 좀 맡기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내용들은 저는 뭐 별로 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와 가장 큰 차이는 저희도 지금 제가 오늘 이런 어제 새벽쯤에 저도 이걸 봤죠. 뭐 밤늦은 시간 계속 한 새벽 2시까지 저도 이거를 내용들을 좀 보고 생각도 좀 하고 했었는데, 아,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저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김판종 씨에 대한 수사를 모든 자료들이 김판종 씨, 그다음에 미디움, 뭐 그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계약 관계부터 스태킹 지갑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게 얼마 정도의 그 스테이킹 양이 있고, 그거를 금액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금액을, 그날 날짜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약 3조 7천억 정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잘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한번 잠시 듣고 넘어갈게요. 사기지 뭐가 사기입니까? 이 금액이 만만치 않게 우리가 여러분들 뭐 사조 하는데 그 사조가 아무 근거 없이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그 김동호 부사장님이 직접 메모지에 적은 금액 빼돌린 금액이 금방 이야기했는 게 김동우 부사장님이 메모를 해놨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뭐, 예, 뭐 1억 몇천만 달러, 뭐 이드럼 1억 몇천만 달러,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이 1억 몇천만 달러, 이더리움이 1억 몇천만 달러. 꼭 현금만 만드는 게 뭐 3조 2천억인가 뭐 되더라고요. 합계가 약 4조 되더라고요. 합계가 만드는 게 뭐 3조 1천만 달러, 뭐 이드럼 1억 몇천만 달러, 그다음에 뭐 꼭 현금만 만드는 게 뭐 3조 2천억인가 뭐 되더라고요. 자, 마지막에 그 3조 2천억을 콕을 가지고서 현금화를 했는 금액이 해서 3조 2천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저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했는 내용을 어디서 조금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김동호 부사장이라는 사람은 미디움의 부사장이에요. 저희가 입출금 통계 자료, 그거를, 그 최영기 이사장이 입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김동호 부사장에게, 어, 그 접근 권한을 좀 계속 뭐 어떻게 보면은 쫄라가지고, 받아내서 그 입출금 내역서를, 어, 입출금 통계 자료를 22년 11월 28일자로 해가지고 2019년 9월 17일부터 해서 그 기간에, 스테이킹, 그러니까 비트이더의 USDT, KOK, 이것들에 대한 그, 입금 개수, 출금 개수, 이런 것들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거는 도대체 어느 기준으로 3조 2천억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개혁해 가지고, 개혁회의가 3조 2천억치를 만들어내려 그러면은 엄청난 수량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뭘 가지고서 그거를 현금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근거를, 이 사람 이야기는 정말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3조 7천억에 지금 이야기한 대로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더리움, 비트코인도 그 1억 불이 훨씬 넘어가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 18억 달러 정도가 돼요. KOK 지금
50억 개를 다 계산을 해도 있잖아요.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하면은 150만 불밖에 안 돼요. 요거 하나를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봐 오셨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플랫폼에 코인을 예치하면 매달 4%에서 20%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코인 예치해가지고 이만큼을 20%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이후에 이거에 추가 수당을 또 뭐 다단계 방식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채택했다. 이게 후원 수익과 뭐 등급 수익 그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언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0.01달러 수준으로 폭락했다. 뭐 이 지금 이런 거보다는 여기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쪽에서 기사를 쓴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여기는 최근 0.00026 US 달러로 바닥을 쳤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송가병이 뭐 유튜브에 올린 자기 모집 설명 동영상만 해도 160개가 넘고 그가 SNS에 공개적으로 뿌린 사기의 정도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게 이런 내용으로 그 뭐 범죄를 입증을 하겠다는 건데 뭐 송가병 씨 정도는 이런 거 가지고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원금 보장이고 그다음에 돌려막기 했다는 폰지고, 그 다음에 유사 수시를 했다는 내용과 뭔 관계가 있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니고, 아,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어떤 분이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셔갖고 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뭐 여기 기사에 나왔으니까 맞겠지요? 지난 10월 15일 창원지방법원은 김 씨를 운영 주체로 보고 피해자 25명에게 각 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일단 어, 이거는 민사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김판종 씨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내가 투자를 했는 여러분들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투자를 한 금액이 뭐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 됐을 때 300만 원 받고 어 이거를 마무리를 지을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거 가능하세요? 저는 안 해요. 그러면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 구속 수사까지 뭐 하게 됐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 배상을 받겠다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구속 수사를 하고 뭔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돈을 받을 때, 매상을 받을 때 내 원금을 US 달러로 표시가 돼 있던 거 그거 캡처해놓으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걸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계속 주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판례가 이미 한번 생겼어요. KOK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입증이 됐다. 근데 이 25명이 돈을 조금 들여가지고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돈들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25명에 참여한 사람이 뭐 한 300만 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300만 원 자기가 투자를 했다라고 자기들 그
저는 스테이킹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내가 투자를 했고 예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를 내가 투자를 했고 300만 원 찾아가면은 페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원금을 찾았으니까. 근데 25명이 전부 다가 300만 원을 했을 거냐? 저는 300만 원 한 사람들이 그런 데에 참여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억 단위가 되거나 뭐 5천만 원 이상 해가지고 그 액수가 훨씬 컸을 거예요. 근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를 각 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민사적인 부분, 그게 이제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이것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제 추가적인 뭐 배상이, 배상이라든가 뭐 자기 권리가 이제 상실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300만 원이고 울산경찰청에서 수사한 그 사건이 쭉 가서 재판에 회부가 되고 재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승소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뭐 또 그 형사적으로 끝났고 민사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내가 또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민사로 가가지고 그거를 배상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대로 US 달러 그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그 사람들 중에서 뭐 50만 원 한 사람이 뭐 몇천만 원이 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일찍 한 사람들은 몇천만 원이고 몇 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민사에서 이미 나왔던 그 금액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다.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배상은 받았는데 그 배상금이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그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00분의 1이 될 수도 있죠. 그럼 그걸로 만족을 할 거냐는 거죠. 아주 쉽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부 몰려가가지고 거기에 추가로 고소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끼세요. 빨리 빨리. 근데 되게 잘못 생각을 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런 돈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측에서는 너무나 뭐 그냥 땡큐가 아니고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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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very 뭐 하여튼에 땡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어떻게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지 그 혐의가 단순하게 사기 유사수신 그다음에 어 본지 이거라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관이나 그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수사를 해온 쪽에서 황당하게 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제가 봐도 정말 그쪽에서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들, 뭐 원금 보장, 원금이 뭐였다, 스테이킹이 뭐였다, 그리고 거기서는 투자금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투자를 해서 말아먹어도 할 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스테이킹은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쓰는 게 아니고 투자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는 폰지, 유사수신 이런 거 자체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인지수사라고 했는데 인지수사에 거기에서 이제 횡령이라는 것도 그쪽 비상대책위원회가 거기에서 언급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횡령에 해당이 되는 이것은 재물이어야 돼요. 그럼 그게 해당이 안 되면 배임으로 넘어가야 되죠. 배임도 단순 배임이 있고 업무상 배임이 있는데 단순 배임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자기가 하고 있다가 돈을 좀 막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 지위를 그대로 이용을 해가 싹 빼먹고 뭐 다른 데 쓰거나 자기가 이득을 취했을 때 그게 일단은 뭐 일반 그 은행이라든가 거기서 일어나는 건 전부 다 그게 횡령이잖아요. 근데 가상자산을 가지고는 횡령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는데요. 그럼 배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어떤 그 언론 기사에 보면은 김판종 씨를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미디움 재단 전 의장이라고 표현을 해놔요. 그러니까 기사를 쓰는 사람도 잘 몰라. 이 내용을 전달을 하는 사람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표현까지도 나와요. 그럼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뭐냐?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보셨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 4월 15일에 KOK 재단에서 재단과 계약을 했는 데가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그게 이름이 뭐였나? 영어로 정식으로 쓰면은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거기에 그 의장이라는 이야기인데 의장이란 뭐 용어는 사실은 그 직책은 주식회사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여기만 쓰는데요. 근데 미디움 재단 전 의장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미디움 재단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없는 게 3주 후에 이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재단이 어, 이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 미디움 파운데이션 재단에서 인수한 거를 그대로 또 인수를 해가 버렸잖아요. 이런 관계를 모르면은 그게 일단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KOK와 관련해 가지고는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공지의 주체로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증명을 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나머지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2021년 4월 15일 그 즈음에 이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KOK 재단으로부터 운영권을 인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2대, 1기 2대 강지원 전 이사장이 거기에 있고 그때부터 최영규 전 이사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재단 이사장이라는 게 어떠한 사람도 나타난 게 없어요. 근데 거기 상태에서 제가 그래서 김판종 씨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걸 물었어요. 당신이 그 재단 이사장이 아니었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절대로 아니래요. 근데 벡스 0.8.6 버전에 보면은 미디움 파운데이션 팀 해가지고 경영진이라는 표현이 돼 있는 데에 6명 제가 그 미디움 직원 5명에 그 당시에는 최영규 이사장도 CA로 있었던 그 인물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그 최영규 이사장이 4월 10일인가 2022년 4월 10일인가 뭐 하여튼 그쯤에 재단 이사장으로 재단 이사장 그 인사말을 한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그때와 4월 15일 그 기사로 나왔는 시기 그러니까 만 1년 동안은
누가 재단 이사장을 했느냐. 그리고 운영권이라고 했을 때 이 운영권에 관한 계약만 했을 뿐 지금도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존재를 하는 이 사업에 실질적인 법인은 딱 하나가 있죠. KOK 재단, KOK 파운데이션. 그럼 KOK 파운데이션의 이사장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KOK 파운데이션의 역할이 통합 운영 관리예요. 제일 상위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면은 지금 이제 거기에서 뭐 거의 비슷한 걸로 송가병 씨한테 범죄 그 혐의로 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김판종 씨한테 들이대가지고 그게 뭐 내용상에 보면은 이 KOK 코인 설계 뭐 관련된 거를 김판종 씨가 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KOK 토큰이고 KOK 토큰은 이미 발행이 돼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소각 그다음에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은 플랫폼 가격이라는 거 뭐 이런 거 가격 조정 정책 뭐 이런 거는 재단에서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 역할이고 권한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 사람한테 물었을 때 어떻게 네가 했는지 입증을 시킬 수 있냐는 거죠. 그다음에 생각보다 뭐 그렇게 오래 안 해도 되겠네. 제가 기본적으로 어,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배상이잖아요. 아니, 배상보다는 손실이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손실 본 거를 구제를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받고 말 거냐? 근데 300만 원에서 그쪽이 좀 더 쳐준다고 해가지고 두 배를 줬다. 그리고 600만 원 받고 물러날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끝낼 거냐? 예상이라는 거는 전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화재가 났대요. 근데 피해 금액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만큼 불이 났는데 저거를 피해 금액이라고 어, 그 리포트가 뭐 소위 말해서 건물이 하나 홀라당 타버렸는데 피해 금액이 수천억에 뭐 해당이 된다. 이랬을 때 그거 이해가 되세요? 저는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게 수억 원이 되고 수십억 원이 될 수 있는 게 뭐 수천만 원 또는 억 원이라고 한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그 피해금으로 그를 다시 원상복구를 했을 때 가능하냐는 거죠. 그것처럼 배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런 식으로 배상이 되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컷 믿고 쫓아가 봤고, 실컷 그게 맞는 것 해가지고 쫓아가 봤는데, 주장했던 대로 내 교환 자산 US 달러로 표기되어 있는 게 어, 어떤 사람은 수백만 달러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수십만 달러가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수십만 달러가, 그러니까 수만 달러가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건데, 근데 그거를 받을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서 그냥, 앞에서 누가 막 열심히 띄워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떡 받을 때 보니까 US 달러로 따졌을 때 300불이라, 3,000불이라, 300만 원을
하나로 그 US 달러로 계산을 하면 2,000달러밖에 안 돼요. 거의 뭐 한 환율이 어제 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 계엄령이 선포가 됐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었지만 어 그때 환율이 밤 거래 환율이 한 거의 1,500원까지는 아니지만 1,450원까지인가 뭐 하여튼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1,500원을 하면은 300만 원을 1,500원으로 그 나누면은 2,000불밖에 안 돼요. 그 받으시는 걸로 그냥 이거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그리 가세요. 하셔가지고 지금도 바로바로 그냥 그 보수자 명단 개인적으로 올리든 단체로 해갖고 또 올리든 올리세요. 추가로. 다 가실 분 다 가시고 그거를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마음 편안하게. 저희도 뭔가 다른 답이 있어요. 다르게 갈 수가 있대.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우리도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금액 말고.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어제 네 개 단체의 역할을 제가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현 상황에서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어요. 저희는 법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1차적으로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제가 통계 자료로 가지고 있는 입출금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도대체 그 스테이킹 지갑에 몇 개가 남아 있는지가 저희한테는 최대의 관심사이고, 그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는 우리도 정말 그거를 안 상태에서는 피해자들은 이거를 찾기 위해서 모두가 뛰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나눠준다? 어려워요. 어떤 기준으로 원금을 계산을 할 거며 그런 걸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 돈을 일일이 내 통장에서 어떤 거래소로 내보냈을 때 최초의 금액들을 증명을 다 하셔야 돼요. 그게 원금이죠. 재스테이킹 한 걸로 어떻게 원금을 따져요? 그게 그게 원금이에요. 수익이 생긴 거를 재스테이킹 한 게 그게 뭐 저기 원금이에요? 아니잖아요. 80만 어떻게 다 검증을 하고 그것 해주는 동안에 평생이 다 갈 것 같아요. 그 자료 제출한 그 입증을 저거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해봐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KOK가 기축통화니까 나머지 스테이킹 되어 있는 것들은 언론문이 써도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임으로 가는 거고, 그 남아 있는 것 중에서 당연히 나갔을 거는 전체한테 공지를 하고 했던 게 뭐나 하면은 내가 보상을 받은 거를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해준다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작동을 했고, 그게 대한 공지가 됐고, 내가 가지고 있는 KOK 해지 수량이든 보상받는 수량이든 이거를 그 당시에 거래소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환해 주겠다. 교회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금액적으로 맞춰지는 이거 몇십 개, 몇백 개면은 뭐 이더리움 뭐 몇 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환해 줬는 거 그거는 당연히 빠져나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고요. 빠져나간 게 있다 그러면 왜 이게 쓰여졌고 어떠한 내역으로 어떠한 것 때문에 사용이 됐는지 내역서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게 그런 게 이제 경찰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KOK 가치가 막 정말 개차반이에요. 정말 비트코인, 이더리움 몇 개 안 팔아도 지금 거래소에 있는 게 몇 억 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그 수량, 뭐, 예를 들어서 2억 개가 있다. 그러면 0.0003이면 6만 달러예요. 6만 달러면 다 사들일 수 있어요. 6만이지, 6만. 그렇죠. 6만 달러밖에 안 되죠. 아, 60만인가? 하여튼, 그래밖에 안 돼요. 60만 달러 해봐야 제가 그 비트이더 USDT 다 합치면은 26억 7천만 달러 정도가 돼요. 그거를 하나로 곱하기 1천, 그때 400원 정도 하니까 3조 7천억 정도가 되는 거죠. 개업이 다 생각도 안 하고 개업이 빼고 나머지 세 가지만 가지고 아까 그 사람 제가 그 영상에서 이 사람 뭐 아는 사람인지 누군지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트코인 뭐 1억 몇 천만 달러, 이더리움 1억 몇 천만 달러. 묵기 쌓는 소리예요. KOK가 3조 2천억이 돼요. 3조 2천억치를 현금화 해놓기 위해서는요. 그 시장이 엄청나게 막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3조 2천억을 만들기 현금화만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물량이 엄청나게 나와야 되고 나왔는 거에서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 내다 팔고 해도 보여지는 그 금액이 3조 2천억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어요. 어디에서 나타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KOK 관련된 사람인지 아니면 아까 나머지 일반적인 금융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도 뭐 나타나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걸 보긴 봤어요. 뭐 유튜브 상에서 그 유튜브였는지 동영상으로 올라온 걸 봤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 배상을 받고 법적으로 저희도 끝까지 법으로는 가야 돼요. 근데 확인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저놈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는 입증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남아있지 않는 이상은 예상으로도 우리 피해 회복은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뭐 실천연합이라는 데에서 K스타로 수합을 해가지고 뭔가 정상을 하자고 하는 거는 그 무리는 저는 완전히 K스테디움을 운영을 하고 있는 쪽에 어떻게 보면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그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격이 떨어진 게 이게 뭐 적이 많이 돈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고 매수세가 있어야 되는데 매수세를 만들기 위해 그네들이 먼저 한 게 뭐냐면 R2이라는 걸 또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개차반해요, 그냥. 뭘 알아야지 누구를 소개를 하지요. 근데 지금 KOK는 비트이더 USDT라는 스테이킹의 다른 것 종류도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가격이 이게 사업적으로 뭔가 돼가지고 그 사업의 수익으로 우리가 뭐 돈을 벌 수 있냐? 그거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풀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에서 발생이 되는 예스비를 걔들이 처먹는다. 그거 말 안 돼요. 투자 회사와 K 스테디움 메인넷이라는 건 완전히 별개예요. 얘들이 처음부터 커뮤니티 풀이 K 스테디움을 개발을 할 때 돈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예스비를 얘들이 받아 처먹어도 되지요. 그거 아닌 이상은 얘들이
자산 이전을 했는 거기가 커뮤니티 풀이라는 데가 메인넷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처음부터. 근데 걔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청산가리 하는 이야기가 지가 8번을, 하루에 8번인가 트랜잭션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3천 명이 박수를 치고 난리하고 뭐 난리 구슬 치겠잖아요. 그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그런 거 봤잖아요. 그네들이 뭐라 그래요? 트랜잭션 피를 뭐 한 번의 트랜잭션 피를 뭐 몇백 원 한다? 8번에 그냥 1,000원이라 쳐도 8번 8,000원이에요. 8,000원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눠 갖는다고 생각했을 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한 번 한 사람이 있고 8번 한 사람이 있다. 그 트랜잭션 피 결국에 가스비죠. 가스비 그거 뭐 두 명이 이렇게 있으면은 8,000원, 1,000원이니까 9,000원 나누면 4,500원씩 나눠 갖는데 10명이 되면은 450원 나눠 갖는 거고 뭐 가면 갈수록 그 뭐 트랜잭션 한 번, 두 번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 지파에 흔들어가 지가 처먹는 거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런 거에 사람들이 그냥 뭐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트랜잭션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웃기, 웃기는 발상이지요. 그렇게 됐나요? 저희가 어, 목표를 하는 거는 거래소의 가격을 올리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 유일하더라고. 그거 말고는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도 않아요. 제가 예전에 뭐 좀 이렇게 같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던 사람들이 재단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 재단 이사장이 그 가지고 있던 그 콜드 월렛 25개를 받아간 걸 가지고서 투자를 받고 이거를 정상화를 하는데 뭐 해보겠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25개 그거 쓸 수 없어요. 시중에 나오면 안 돼요. 거래소에 15개만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상이 나오면은 상폐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해가지고 그 자체가 돌아가는 게 투자를 했으면은 뭔가가 그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게 가치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거를 넘겨줬을 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생긴다고 해요. 우리한테 들어오느냐?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쓸 거다라고도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제가 열불이 나가지고 막 제 기억으로 고함 치면서 그거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막 그 전화상으로 막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제가 이후에 재영규 이사장 보고 땅 파가지고 그냥 묻어가지고 없애버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25개. 있을 필요 사실 없어요. 유통은 15개만 돌린다면서요. 그러면은 25개 빼고, 어, 다시 25개 남는 거에서 보상용 15개, 15개가 남잖아요. 15개를 지금 이런 상황이 돌아가는 거로 해가지고 뒤로 시프트를 시키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어, 후원 수익을 1대 2대 정도 만들고 재활성화를 하는 중에 이 스태킹 되어 있는 일부금을 공지를 통해 가지고 콘텐츠를 매달 이 월정료 얼마를 주는 걸로 해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올려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랫폼 자체도 좀 정상을 시키고, 이 가격이 완전히 개판인, 그러니까 이 거래소의 유통량 자체를, 그 뭐 저기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 그다음에 그 뭐 오늘 구속되는 김판종 씨, 뭐 누구든 맨날 하는 얘기 하나 있잖아요. 매수세가 써야 되고, 유통 물량이 소각을 하면은 유통 물량이 좋고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거 다 있는 것들을 싸그리 다 사가지고 소각지갑으로 보내버리면은 유통이 거의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느 지점에 뭐 몇 달러로 매도를 하겠다라고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딱 사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지요. 이 방법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뭐 사업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뭐 9만 5천 불, 9만 6천 불, 9만 7천 불까지 올라갔겠어요? 다른 것도 한번 보세요. 왜 가격이 올라가 있는지. 거기에 생태계가 일단은 형성이 돼 있고 그거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매수세가 세다는 이야기고 퀘이크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뭐가 어떻고 저떻고 수익이 얼마 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가격이 올라갔느냐? 천만의 말씀요. 다시 돌아가 가지고 우리가 대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법적 싸움을 했다. 항소를 했다. 그래서 대상을 딱 받으려고 보니까 뭐 한 이전에 한 300만 원 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어 25명이라는 사람이 300만 원 뭐 이 정도만 그 사람들 용어로 쓰면은 투자를 해서 배상을 300만 원 받은 거냐?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승소를 하고 민사로 가서 또 소송을 했을 때 그 사람들도 뭐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를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했느냐?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뭐 수십만 달러, 수만 달러, 뭐 또는 수백만 달러,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앞서 판결이 났는 것처럼 그 정도를 받게 된다고 했을 때 만족하고 거기서 끝날 거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는 US 달러로 받기로 그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줄 거예요. 설령 그렇게 뭐 모든 게 성소를 하고 끝난다 손 쳐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 저거 차 사고가 나거나 뭐 그 건물 그 이제 이런 그 화재가 났을 때 피해 금액 산정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배상이 이루어질 거다는 거죠. 그러면은 배상을 해주고 난 그놈들은 정말 호화호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거조차도 아예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남은 거는 뭐냐? 우리만 지금 남아 있는 거지. 우리만. 우리가 계속 싸움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거기 울산경찰청 팀장하고 통화를 잠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까지 이야기했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전화는 거의 받지를 않고 있는가 봐요. 뭐 구속영장 발부가 되고 뭐 그래가지고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오는가 봐요. 근데 뭐 마침 제 전화는 받아가지고 필요하다면 내가 참고인이든 진술을 좀 더 해줄 수 있고 김판종 씨와 관련되는 부분이 증거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제출을 해주고 싶은 것도 있다. 그 나머지 말들은 제가 좀 그 생략을 할게요. 이거는 어, 정말 잘해야 돼요. 기회를 잡았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회를 잡았는데 기회를 잡았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기사 내용, 그다음에 송가병 씨 그 저기 입장문 내용 뭐 제가 또 유출을 해보기에 뭐 1443가지 증거 자료,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했던 160개 정도의 유튜브 자료, 이런 내용 가지고 입증을 시킬 수 있겠느냐? 바로 그 뒤받아치기를 할 게 제가 보기에는 스테이킹이 뭐냐? 근데 지금 그 송가병 씨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내가 지갑에 딱 넣는 순간 내 KOK 플레이 지갑에 지갑으로 거래소에 있던 거를 옮기는 상태를 스테이킹으로 뭐 알고 있는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해놨는데 그게 US 달러로 내가 스테이킹 한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받아 쳤을 때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뭐 아주 웃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스테이킹이 뭐라는 거, 그 다음에 스테이킹이 투자가 아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스테이킹 지갑을 왜 누가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특히나 중요한 뭐 이런 플랫폼 가격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떠한 계약 관계로 그거를 네가 가지고 있고 니 뺏기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구속 수사가 최장 30일인가 그렇지요? 잘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뭐 이게 10일 연장해서 또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좋은 기회를 뭐 정관 예우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그 축소 수사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잡아들여 놨을 때 얼만큼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어 이거를 범죄라고 보고 입증을 하는데 반대쪽에서 그 반박을 하는 내용, 반박 진술에 이게 그 자체가 아니고 이게 증거다라는 거를 입증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정말 몰두해야 될 시기 아니에요. 심지어는 경찰까지 찾아가서라도 경찰한테 맡겨놓으면은 경찰한테 고발한 사람, 고소한 사람들이 얼만큼의 정말 제대로 된 입증 자료, 증거 자료를 줬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스스로 이 결과를 뭐 나쁘게 만들고 좋은 기회를 또 놓칠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잘하는 것 같아요. 송화병 씨, 구속영장 뭐 신청 들어갔고, 검찰에서 청구를 하고, 저 그때도 그랬어요. 됐으면 좋겠다고. 그다음에 국감에도 하는 것까지 다 좋아요.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제대로 내용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었고, 이번에 마찬가지죠. 그게 안 되면은 정말 거물망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다가 그거를 딱 잡아 놨는데 스스로 이게 뭐 이렇게 벌려주는 거지요. 빠져나가라고. 구속수사,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로 사람들이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일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구속 수사는 불구속 수사에 비해 가지고는 집중을 해서 많은 것들을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불구속 수사일 때는 출석 요구를 하고 한 번씩 간헐적으로 와가지고 한 번씩 하는데 매일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구속 수사는 딱 유치장에 넣어놓고 수사할 때 사람 나오라 그러고 하고 나서는 또 그 뭐 유치장에 또 잡아넣겠지요. 계속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범죄 사실을 입증을 못하면은, 저는 제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좋아, 니들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재판 딱 들어가가지고 한 방에 뒤집는 거지요. 하나하나씩 그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탁 이겨버리면은 커트라지요. 저는 아, 저쪽에서 주장을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가지고 저는 100% 그냥 제가 그 당사자라고 하면 100% 빠져나갈 것 같아요. 어떤 거를 가져와도 저는 100%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확인하는 기준으로는 100% 저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변호사 안 쓰고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어, 구속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그 배상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 배상금이 얼마가 될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US 달러 예전에 지금 KOK 개수로 바뀌어 있기 전에 US 달러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내가 원금이라고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면은 빨리들 꿈 깨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가지고 뭐 민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민사에 참여한 사람들만 판결을 받아 배상 금액이 결정이 되겠지요. 그것만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반 차이 없을 거다. 그걸로 끝낼 건지 아니면은 형사 보호소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민사까지 안 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배상을 받을 거냐. 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 이것저것 땡겨가지고 어느 한 단체에서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다른 거를 뭐 전달을 하기 위해서 줌을 하는 게 아니고 줌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 이유가 뭐나 하면은 오로지 제대로 좀 아셨으면 좋겠다.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를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이 뭐 US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내 본래 원금이고 그거를 내가 가질 수만 있다 그러면은 저 그거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또 이렇게 우리가 자율적으로 뭐 피해자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그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없지요. 정말 기회를 거꾸로 제공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피해 금액 4조 원이라는 거를 그딴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피해 금액을 받아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 금액이 현금으로 그쪽에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웃기고 웃긴 소리예요. 웃긴 소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현금으로 바꿔놓은 게 그 금액이라고. 제가 저个영상 어, 한번 올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현금을 누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메탈라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전에 그런 말 한마디도 그쪽에서 하질 못해요. 뭘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조금씩 주워 들었어요. 제가 한 내용을 걔들이 상대들도 제 영상을 들어요.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기사에 보면은 매출이 2022년도에 갔다가 2023년도에 내리박았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2023년도에는 더 177억으로 더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이거를 자금적으로 뭐 어떻게 그거를 자기들이 그 자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가 뭐 그런 식의 기사도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긴 봤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은 기사를 쓴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한 사람들이 정말 정말 뭐 얼핏 들어가지고 뭔가 제가 예를 들어서 내보냈던 이런 설명 내용을 써먹긴 써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모르고 써먹으니까 이상한 내용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고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시킨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 때 정말 거기 집중해가지고 다른 짓 하지 말고요. 거기에 가서 죽치고 앉아 있든 아니면은 경찰한테 혐의에 대해 가지고 입증을 하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했을 때 뭐가 저쪽에서 반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대질신문 저도 사실은 김판종이나 이런 사람 김판종이하고 바로 대질신문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데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자신 있으면 대질신문으로 해가지고 또 진술을 받으세요. 진술을 하세요. 그게 지금 그쪽에서 구속까지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제발 좀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다 안 되면은 사기 유사수신 폰지에 관해 가지고 저한테 도움을 받을 생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는 제가 거꾸로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도 해줄 게 없어요. 그 대신에 뭐 거기서 횡령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횡령이라는 범죄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 횡령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을 다 해드릴 수 있고 진술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배임으로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입출금 통계 자료도 제가 거기다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지금 피해자고 제대로 된 수사 결과로 해서 우리가 그 스테이킹 지갑을 찾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 구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누가 하면 뭐 어때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그 구속을 시켰다. 이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범죄를 완전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한 뭐 어, 수사를 원하는 걸 끝을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뿐이지 그게 주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미 그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마음 놓는다고요? 아니죠. 뭐 때문에?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많은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구속 수사를 하려고 구속영장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를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제발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하고 내용적으로 제발 좀 적극적으로 뭐 제대로 된 걸 가지고서 좀 그 이 기회를 잘 살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났는데 저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를 제가 찾아가는 시간이 좀 걸려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